제가 예전에 하나의 예언에 대해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죠. 앞으로 금융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정말 거대한 예측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이상 그냥 예측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워싱턴과 시장에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보면요. 그 예언이 뭐랄까 거의 완벽한 설계도였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현실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예언이 어떻게 딱 들어맞았는지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나온 이 81%라는 숫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시장의 확신에 차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딱 이 한 문정에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운명을 가른 아주 거대한 타협의 본질 그 자체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은행은요, 일단 지금 당장 살아남는 길을 택했고요. 크립토는 미래의 무한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 구도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뒤에 있었던 치열한 협상 과정과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과거의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서막을 보고요. 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백악관의 줄다리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SEC가 어떻게 기관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뻥 뚫어줬는지, 그리고 시장이 81%라는 숫자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진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퍼즐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문명의 대전환 보고서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이건 하나의 거시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2026년 2월 20일 현실 시점에서 보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설계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가 예측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의 기능이, 금융의 기능이 두 갈래로 완벽하게 쪼개질 거라는 거였죠. 하나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래하고 지불하는 데 쓰는 순수한 결제 수단, 여기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자산, 이 두 개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고 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그 핵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둘러싼 백악관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통은행 산업과 새로운 크립토 세계, 둘 중 하나의 명운을 건 그야말로 한판 승부였죠. 2020년 2월에 백악관 회의실은요, 역사가 바뀌는 현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유휴잔액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둔 돈, 바로 이 돈에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은행의 생존과 크립토의 혁신을 가르는 법적인 분수령이 된 겁니다. 정말 이 단어 하나에 수천조 원의 돈의 흐름이 걸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쪽의 입장은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은행 쪽은 이런 거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연 5%씩 이자를 준다고요? 그럼 대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건 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고 잘못하면 최대 6조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 위기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반면에 크립토 업계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말 과감한 카드를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돈에 이자 주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하는 등 어떤 활동을 하는 사용자에게 주는 보상, 이건 혁신의 영역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맞선 거죠. 이렇게 계속 평행선만 달리던 상황을 깨버린 게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 패트릭 위트 사무총장이 단순히 중간에서 중재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설계자로 직접 나선 거예요. 사실상 최후 통첩 같은 초안을 테이블에 딱 던져버렸습니다. 그 초안의 내용은 아주 명확했어요. 유휴 잔액에 대한 수익, 이자는 원천 금지한다. 이건 은행 손을 들어준 거죠. 하지만 동시에 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제한 범위를 좁혀서 크립토 업계가 숨쉴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타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50만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백악관 초안에 담긴 벌금 액수입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고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실상 이자를 주다가 걸리면 위반 한 건당, 그것도 매일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며칠만 어겨도 그냥 회사 하나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꼼수 부릴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규제를 피해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백악관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는 동안 규제기관인 SEC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FAQ,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를 살짝 업데이트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이 크립토 시장으로 콸콸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고속도로를 개통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날짜, 2026년 2월 19일,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SEC가 브로커 딜러,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헤어컷이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가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잡을 때 이 자산이 100% 안전하진 않으니까 가치를 좀 깎아서 계산해야겠다 하고 정하는 일종의 할인율이에요.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의 이건 위험 자산이니까 가치 인정 거의 못해줘 수준의 징벌적인 헤어컷이 적용됐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규칙은 이걸 단 2%로 낮춰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2% 헤어컷,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100달러 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98달러를 그 회사의 공식적인 순자산, 다시 말해 현금 속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 SEC가 우리 이제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MMF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RWA, 즉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연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 필요한 온체인 현금 다리가 완벽하게 놓이는 순간이었던 거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회, 이 한마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녀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코인이 아니라 포크나된 증권 경제를 움직이는 블록체인 레일, 즉 기반 인프라라고 정의했어요. 기술적인 규칙 변경 하나가 토큰화 경제라는 거대한 미래 비전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를 정부의 고위 인사가 직접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백악관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졌고 SEC는 제도적으로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의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예측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요. 시장이 이 새로운 현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가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2월 초만 해도 90%에 육박했어요. 아주 낙관적이었죠. 그런데 은행들이랑 수익률 전쟁이 막 격해지면서 확률이 7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비관론이 막 퍼졌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악관이 타협안을 딱 내놓자마자 폴리마켓의 예측 확률이 하루 만에 81%로 V자 반등을 해버립니다. 이 급격한 반등이야말로 시장이 백악관의 개입을 게임 체인저, 즉 판을 뒤엎는 결정적인 한 수로 판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부자하고 시장의 시각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의지가 이렇게 확고한데 세부 내용이 좀 바뀌든 말든 법안은 90% 확률로 통과될 겁니다. 라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반면에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마켓은 81%를 제시했죠. 이건 통과 자체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문구 하나하나 다듬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리스크까지 가격에 냉정하게 반영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딜은 사실상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측 시장에서 80%라는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선 사실상의 확정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질문은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서명이 정확히 언제 나오는데 바로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4월 초 서명을 목표로 하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백악관의 타협, SEC가 열어준 길, 그리고 시장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거대한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금융세계가 공식적으로 둘로 나뉘었다는 것, 그리고 미래 경제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전환입니다. 이 표가 이번 타협의 본질, 바로 위대한 분리, The Great Decoupling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은행은 뭘 얻었죠? 과거를 얻었습니다. 유휴 잔액 이자 금지 조항으로 당장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지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크립토는요, 훨씬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바로 미래죠. 활동 기반 보상이라는 합법적인 명분 아래 미래의 무한한 영토인 기계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은 겁니다. 기계 경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나 사물 인터넷 기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사고 팔고 돈을 지불하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스마트 냉장고가 알아서 우유가 부족한 걸 파악해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고 자율주행차가 통행료랑 충전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그런 세상이죠. 이 거대한 M2M, 즉 머신투머신 경제의 혈관 속을 흐를 피, 그 결제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를 바로 크립토 진영이 이번 타협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이렇게 새롭게 짜인 판 위에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독보적인 기회를 갖게 됐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보면요, 마치 특정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설계된 옷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이미 수천만 명의 신원 확인, 즉 KYC가 끝난 사용자를 확보한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보세요. 기관 입장에서 가장 돈 많이 들고 골치 아픈 게 고객 신원 확인인데 이걸 사실상 공짜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또 최근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산을 회수하는 기능 같은 기관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규제 준수 기능도 갖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이의 보상 모델 자체가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활동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 중 하나라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부동산이나 채권을 토큰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이걸 수백만 명의 일반 대중에게 팔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규제는 다 지키면서 비용은 적게 들여서 이걸 배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미 신원이 다 확인된 1750만 명의 잠재 고객에게 직접 자산을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기관과 대중을 연결하는 RWA 대중화 시대에 필수적인 톨게이트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지만 딱 하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백악관의 최종 합의안에서 보상이 허용되는 그 활동이라는 것의 법적 정의가 과연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운영이나 생태계에 기여하는 여러 행위들이 이 활동의 표준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그 결정적인 문구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새로운 금융의 미래는 드디어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